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2011년도 결산 상임이기 때문에 주로 2011년도 결산 중심으로 하면서 관련되는 부분 내에서 2012년 거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결산을 총평을 해보면은 경제성장이 당초 예산할 때 5% 전망을 했는데 이게 3.6%로 떨어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한 5조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같이 해서 세계잉여금이 5조 1285억 원, 그래서 교부세 주고 채무 상환하고 현재 1조 5,500억 정도가 국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발행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발행하고 이자도 적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11년 관리 대상 수지가 개선되는, 당초 예산 때는 마이너스 2%로 봤는데 실적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0.9%포인트 당초보다 개선이 되고 금액으로도 11조 5천억 정도가 솟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도 당초에는 GDP 대비 35.1%까지 숫자가 이제 올라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33.4% 수준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국제기구들에 대한 그 평가는 우선 무디스가 금년도 4월 달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한 단계 높게 평가했고, 피치도 한국이 당분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잘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괜찮은데,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잘 했는데, 12월 31일 세수가 3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이쪽에 그 실제 징수액 3조 2천억 정도를 11년도도 잡히고 12년도에 세입에도 잡히는 이중 중복 계상되는 잘못이 있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걸 감안을 해서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소위에서 그 2월분을 내년도로, 그러니까 올해 분으로 예산에 계상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복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어.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11년도도 잡히고 12년도 2월에도 잡혔는지 확인해가지고 이런 운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년도가 이제 문제인데, 정부에서 당초에 성장률 전망 국회 처음 작년에 가져올 때는 4.5% 했다가 4%, 3.7, 그리고 지금은 3.3%로 보고 있고, 한은에서는 7월 12일 날 이걸 3%까지 보고, 또 외국계 은행들은 2%, 1%대로 낮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6일 날 발표된 2, 4분기 한은의 GDP 잠정 속보에서 보면은 0.4%로 이 분기별로 보면은 6분기 이후 계속해서 전년 대비로 줄어 들어오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성장세가 꺾여서 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이 3%로 보고 정부가 3.3으로 보고 있지만은 상반기가 2.6%였기 때문에 한은 낮은 수치 3% 되자면은 하반기에 3.4가 돼야 되고, 정부의 3.3이 되면 이러면 그보다 더 높은 4%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세라든지 가계의 그 소비 추세, 기업의 투자 이런 걸 어느 놓고 봐도 그렇게 회복이 돼 가지고 3% 이상이 될 것 같은, 연간으로 될 것 같은 전망은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 경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하방 위험이 커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방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또 다른 나라들, 그 EU나 ECB 같은 데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 대응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책 대응, 뭐, 다른 나라가 하지 말고 국내만 보면은 예, 확실히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하반기에 더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성장률 면에서는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죠? 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금년도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 재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좀 궁핍해졌단 말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8조 5천억 정도를 기금하고 예산하고 이리저리 끌고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은 순중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추경 논란을 계속해서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은 박재환 장관께서 하반기에 경기가 점점 어려져 가지고 2%대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어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2% 되는 걸 보고 하자면은 추경하려면 굉장히 늦거든요. 예, 늦고 또 세출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워킹 푸어 또 하우스 푸어 또 신용보전기금을 확충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될 수요. 또,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신보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좀 놓치기는 했지만은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차관님 어떻게? 지난번 장관님께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투자 활력 8.5조 원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한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세제나 어떤 그런 지원을 2%대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답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은 저희가 정부로서는 3%대로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되자면 하반기에 3.4, 4%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네. 모르겠어요. 유럽 쪽에서 어떻게 경기 부양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되고 국내에서도 어떤 반전이 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장관님께 보고해 주시고 네, 또 차관보님 또 차관님 주변에서도 예? 장관님께 좀 건의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통계청장님. 예. 통계조사 답례품 상품이 연간 예산 한 120억 정도 되지요. 예. 근데 이 상품권 중에 경쟁 방식으로 구입하는 거는 한 1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농협이나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깎아주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수요를 좀 낮추고 그리고 꼭 전통시장 상품권도 이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지방시장, 전통시장에 좀 이렇게 물건을 좀 팔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예. 짧게 대답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 입찰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 수준인 걸 지금은 이제 67%까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통시장 그 상품권 구매도 하반기에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제실장님 좀 나와주세요. 예. 그냥 자료 없이 금년도 세수 전망,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예산액만큼 들어올 것 같은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금년도보다가
뭐 1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 같은지 그렇지 못할 것 같은지 한번 짧게 대답해 주시죠. 먼저 금년도 세수는 6월달까지 전망을 실적을 보면은 진도비를 보면은 조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낮습니다. 낮는데 일단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세무 행정 노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금년도 세수는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 이제 진도비로 보면은 예. 작년보다 1.3이 부족하고 예. 6월은 이제 1.1% 정도 부족하고 한데 예. 이게 좁혀지는 게 계속해서 좁혀지는지 보자면은 7월 세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 7월 말 세수 언제 나옵니까? 7월 세수는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세목이라든지 그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래요. 확정을 지을 보면은 것 꼭이 같습니다. 저 9월 1일 정도 돼 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세수 통계를 좀 빨리 좀 하십시오.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7월 말 세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저 IT 강국이고 하고 한데 7월 15일쯤 되면 나와야 되죠. 그 만약에 안 나오면은 예. 7월 15일쯤에 속보치라도 내고 그 다음에 저 수용해가지고 하는 가지고 뭐 월말에 낸다든지 이렇게 세수 통계를 좀 빨리 좀 서두르는 거를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아 여러 수십 개 금융기관들을 받다 그래,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오류라든지 받아가지고. 세목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 보름 후쯤 나와가지고 속보 나오고 한 달 후 되면은 확정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금년에 보면은 부동산 안 팔리고 예. 또 소비 줄어드니까 부가가치 세수도 줄 거고 양도소득세 또 취등록세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금년도에 미치는 것보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근데 내년도 세수가 금년도보다 좀 더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렵다고 지금 예산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세입 예산은 여러 가지 경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좋도록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시원 발굴이라든지 국세 행정 노력이라든지 그걸로 해가지고 금년도보다는 좀 국세 실수가 행정 조금 더 노력이라는 거는 증가될 걸로 보고 세무조사만 있습니다. 하고 좀 쪼우겠다는 건데, 예. 예. 그거 말고 이제 경기가 제대로 풀려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는 세수가 늘어야 되죠. 됐습니다. 차관님, 예. 내년도에 그 재정 수지를 균형시키겠다 하는 걸 보면은 우선 세입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세금도 들어오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은하고 뭐 저 중소기업은행하고 그 주식 매각하는 것도 금년에 못 되니까 그걸 금년에 내년으로 밀어놓고 한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보면 세입 쪽에서도 어렵고 또 세출도 금년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은 내년에 저 대선 뭐 이렇게 해서 세출 수요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굳이 현실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이 내년에 어려워지지 않느냐. 본의원도 6월 7월까지는 내년도 재정수지가 규정될 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장관님이야 뭐 이 정부 마치고 이제 가실 분이지만은 차관님 또 1급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위에서 장관님께 재정수지 내년에 꼭 지켜지면 좋은데 지켜지기 어렵다 하는 것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이 있어요? 글쎄, 저는 그 균형재정이라는 어떤 그러한 목표는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신용평가사들이나 또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 부분을 가장 한국 경제에 가장 건실하고 충실한 펀더멘탈로 인정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와서 이제 최근에 선진국의 정책 대응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내년도에는 좀 금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입 여건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어려움보다는 좀 나아질 걱정이 거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한다는 걸 장관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세청장님. 네. 뭐 세무조사하고 난 뒤에 세금이 쏟아져 나오면은 현금이 없으면은 주식으로 대납할 수 있는 국세물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국세물납제도가 대부분 보면 비상장 주식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팔아가지고 세입을 받아보면은 한 5, 60%밖에 되지 않지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4년간에 보면 5,61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이 물납됐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3,217억, 57%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물납으로 그 비상장 주식이나 주식으로 내놓고 다시 그 물건 되사가는 게 본인이 되사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걱정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나요? 본인은 안 되고요. 특수관계인은 가능하다. 하여튼 뭐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람,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게 편법 상속 증여 이런 걸로 뭐 악용되고 있다는 그 걱정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년치를 끊어 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한번 세무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08년 1월 1일부터 비상장 주식이 상승해서 물납돼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요? 2008년부터 어떻게? 예.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비상장 주식이 오늘 상속 경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비상장 제가 잠깐만 그 제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부터 비상장 주식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비상장 주식 이외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물납재산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언론에서 났던 그 상속 회피나 상속의 이제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이 제도에서도 지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랑 국세청이랑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물납재산 관련 근본 근원적으로 기획재정부 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료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잘 알겠습니다.